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프레시푸드 대표를 맡고 있는 정유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강연을 잘 해본 적도 많이 없고 제안 받았었을 때 좀 어떻게 내용들을 풀어갈까에 대한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20대 키워드를 좀 몇 가지 뽑아봤더니 제가 많이 가장 생각했던 게 성장이란 단어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스토리를 준비하고 했었을 때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접근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안 되는데요. 네, 저는 20대에 가장 처음에 겪게 되는 일이 사실 대입이잖아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여러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약간 후자에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번의 이제 대입을 준비했었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저는 출발 선상이 남들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길들 안 했던 경험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의 어떤 흥미보다도 사실은 경험에 대한 흥미들이 훨씬 더 많았었고 그것들이 저의 출발 선상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길이 맞나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아무리 내가 선구자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던 케이스들을 볼 수도 없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가는 길이 맞아라는 얘기도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길이 맞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공부에 대한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디자인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복잡했었고 그 당시에 많이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것들이나 어떤 강연을 보거나 그 당시 유튜브가 없었지만 어떤 그 TV에서 하는 방송들을 보는 것들이었는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굉장히 재밌는 책을 발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최초로 구글러가 되셨던 분이 계세요. 김태원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쓰셨던 책 제목이 죽은 열정에게 보내는 젊은 구글러의 편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그분은 이제 토종 한국 출신이고 당연히 굉장한 스펙과 이런 열정이 있으시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높은 그 허들을 넘어서 최초의 한국 구글러가 되셨고 그분이 학교에 강연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강연 열심히 듣고 이제 제가 원래 발표를 엄청 막 이렇게 손들고 이런 그 공공장소에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조금이라도 무언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질문하세요 할 때 손 들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사고의 확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거창하지만 메인은 이거예요. 나 모르겠다. 나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가는 길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이제 기대를 했었죠. 어떤 답을 줄까?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하셨던 게 사고를 확장하려면 사람과 공간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한테 굉장히 임팩트가 큰 얘기였어요. 왜냐면 누구나 저한테 학점 잘 받아야 돼부터 시작해서 좋은 시험을 봐야 돼, 시험 점수 잘 받아야 돼,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돼, 그러고 나다 보면 너도 깨달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돼, 어른이 되면 돼 이런 얘기 했었지만 누구 하나도 저한테 사람과 공간을 바꾸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곱씹게 됐어요. 사람과 공간을 바꾸는 일. 저는 사람과 공간을 바꾸는 일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가 사람과 공간을 바꿔야 될까. 근데 제 주변 학과 친구들은 사실 다 동일한 공부라는 친구고 선배들을 보더라도 약간 화석처럼 1학년 때부터 한 30살이 다 될 때까지만 계속 연구실에 계시는 석박사 분들밖에 없고 이분들도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교수님도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공간을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공간을 바꾸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바꾸는 일이 뭐였냐면 저한테 인턴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과와 어울리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찾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턴십을 했던 곳이 코트라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코트라라는 곳을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정부의 공공성을 띠는 회사이고 기본적으로 약간 무역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 해외에 있는 기업, 국내에 있는 기업들 연결해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이 행사는 이제 한국에 있는 IT나 국내 기업들과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매칭하는 역할이었고요. 저는 이 행사가 거의 마지막 행사였었는데 저 위에 있는 상관분께서 이번 행사는 유석 씨가 그동안 되게 잘 해왔으니까 내가 많은 권한을 줄게요.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석 씨 한번 해보세요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나한테도 드디어 인턴인데 맨날 이런 작은 일들 시키다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구나.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럼 나 뭐부터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뭔가를 되게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럼 나 뭐 해야 돼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오시는 업체들이나 해외 업체들을 굉장히 좋은 업체들을 많이 좀 데려와 보자. 왜냐면 그 업체 그 KPI라고 하죠. 성과라고 하는 게 결국에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얼마나 잘 매칭됐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얼마나 잘 나타났는지가 이 행사에 잘 됐고 못 됐고를 판단하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집중했던 거는 그동안 쌓여있던 코트라에 그렇게 컨택해서 오시는 업체 DB들이 굉장히 좀 올드한 DB였어요. 왜냐하면 행사가 1년에도 몇 개씩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진짜 우리 축제하듯이 빠르게 만들고 사라지고 또 그 다음 축제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DB들이 되게 아웃데이티드 됐었고 이게 업데이트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 세계도 그렇고 한국에도 좋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행사에 초대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이제 도장 깨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이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업들 중에 뭐 구글이나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막 이런 회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행사를 정말 좀 강하게 좀 어필해 보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제 외국인 친구를 통해서 구글 본사에 있는 이제 담당 직원의 컨택 포인트를 받아서 저희가 밤낮을 새가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약간 손발이 오그러들 정도로 이게 뭐지? 아직도 못 봐요. 아직도 막 눈 가리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너네 가 이제 한국에 런칭하고 싶은 프로덕트를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GMV를 말도 안 되게 구글 뉴스 means variety 하면서 이렇게 끼워 맞춰서 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코리아 찾아가서 이제 에어비앤비 코리아한테 여기 와서 같이 한번 행사해보지 않을래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DB들이 여전히 코트라에 남아 있고 사실은 대리 뭐 과장님 부장님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제가 해냈다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저는 제가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설정하고 그걸 실행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이게 되게 재밌구나. 나는 내가 잘 되려고 좋은 결과 내려고 열심히 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고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구나.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제 전무위원님이 제가 이거 2018년에 저희 투자 받고 다음에 이제 포스팅 해주신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 자랑이긴 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열심히 지사들을 발굴해서 했던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공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했던 어프로치들이 괜찮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코트라에 원래 입사할 계획도 갖고 있었지만 더 큰 무언가를 좀 경험해 보자라고 생각했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바이오를 전공했고 교수님도 앞에 계시긴 하지만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리 성장하는 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사실은 석박사까지 가기에는 또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스타트업 씬에 뛰어들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만났던 게 에어비앤비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에어비앤비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건데 에어비앤비가 2013년, 14년, 15년에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리 성장하고 한국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굉장히 큰 임팩트를 전 세계에서 내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장을 보고 굉장히 재밌다. 여기 스토리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도 디자인 전공했던 3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2명의 디자이너와 1명의 개발자가 모여서 만든 회사고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리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빠른 경험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럼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나 집들이 있고 이제 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무언가 이제 여행에 대한 경험과 고객을 만나는 경험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계정 여는 것부터 운영, 뭐 수익률 관리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했던 고객들은 시니어 분들, 집은 갖고 있지만 막내가 자식들하고 별로 없고 수익도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 호스팅을 연결해드리고 집 운영을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컨 잡으로서 내가 숙소는 갖고 있지만 운영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적인 수익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한 달 만에 100채 정도의 집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회사는 폐업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웠던 거는 저희가 첫 사업 설명했었을 때 몇 명, 한 5명, 6명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거 사업 설명회를 막 하고 이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꼭 이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도와주세요라는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봤더니 그 집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한 이제 가족분이 좀 이렇게 떠나게 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셨고 한 3년 정도를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세상과 마주하고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반 시설도 없고 사실 시니어시니까 뭐 잡을 구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근데 잘하셨던 거는 이제 예술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셨어가지고 집에 굉장히 예쁜 정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원을 가지고서 그냥 호스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추구했던 방향이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힐링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저희의 1호 호스트님이자 굉장히 좀 잘 된 선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에어비앤비 차이나에서 찍어간 영상이고 에어비앤비 차이나에서 에어비앤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 호스트님을 이제 그 대표 모델로 사용해서 이제 광고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코트라에서 내가 잘하려고 열심히 해서 내가 문제 해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나는 돈을 벌려고 했던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상황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회사는 폐업했지만 나중에 무언가 또 한다라고 하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 서비스가 좀 개인과 뭐 사회와 커뮤니티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이 회사를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뭐 시행착오들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다른 길들 찾아 나가고 사실 뭐 좋은 오퍼도 받고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창업을 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전 투자자님과 얘기를 잘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업할 기회가 생겼고요. 그때 이제 프레시코드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소 쓰실 때 내가 했던 것들 보고 다시 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에어비앤비 관련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저의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었고 굉장히 좋은 선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에어비앤비처럼 무언가를 소유 안 하고 매일매일의 거래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멋있는 회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시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로고가 굉장히 예쁘죠, 둘 다. 네. 그래서 저희 프레시코드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음식을 소비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뭐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건강하게 살고 친환경적으로 사는 거는 매우 돈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제 우리의 고민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고도 매일매일의 거래를 일으키는 비즈니스 만들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서비스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했고 너무나도 사실 많은 배송 서비스들이 있죠. 서울에 특히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이용되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문 들어오는 건들을 사실은 이제 기사님들이 가서 배송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가격 안에는 사실은 음식값도 있고 거기에 원가도 있고 뭐 고정비도 있고 배송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성이 계속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만드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 쪽에 계속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들이 이제 알게 됐었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었고 저희도 에어비앤비처럼 그러면 차라리 어떠한 특정한 유휴 공간 하나의 픽업 장소로 만들고 여기로 주문을 매칭한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번에 가고 고객들은 배송비 없이 이것들을 그냥 픽업하면 그럼 서로 다 윈윈 아니야? 이런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의 심플한 아이디어는 좋은 상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서 5명이 신청한 장소를 픽업 장소로 만들고 5개만 한 번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좋고 고객도 좋고 만든 사람 좋다 이렇게 심플한 아이디어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표적인 서비스의 모델 중에 하나가 이런 포커스팟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프레시코드 무료 배송의 줄임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고객들이 지정한 장소로 시키면 여기에서 이제 알아서 가서 픽업하는 서비스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배송해서 고객이 비대면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사업 경험이 떠올랐었어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사실 이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하냐라고 하시면 이렇게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빠르게 가설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또다시 개선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고 돈과 자본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트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선임이 저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라고 던졌던 그 메시지, 그리고 제가 이전 사업에서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했었던 것들이 사회에 줬던 임팩트, 그런 것들을 잘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학습한 것들을 가지고 빠르게 빌드업하고 측정하고 다시 한번 또 디벨로핑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샐러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매장을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매장을 만들어서 어프로치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까 에어비앤비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어프로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매장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직 있는 거는 샐러드 메뉴 하나, 닭가슴살, 아몬드 샐러드 딱 하나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온라인에서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광고도 해보고 여기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송 서비스입니다라고 신청도 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딘 거예요. 아직 그 당시에는 이제 웹사이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웹사이트를 빠르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샐러드 어택이라는 이제 베타 서비스를 런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어서 하루에 딱 3번만 배송 갔어요. 5개를 시키시면 저희 창업자들이, 저와 이제 공동 창업자 둘이 샐러드 만들고 찾아가서 짜라란 이렇게 이벤트하고 그다음 설문조사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배달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저희 집이 하필이면 또 가락시장 근처에 있어서 가락시장 가서 야채든 사는 경험도 했었어야 됐고요. 그 당시 차도 없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만들고 배송하고 돌아와요. 제가 배송을 하고 제가 창업자인데 아무도 제가 창업자인지 모르고 배송하는 아저씨, 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고,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좀만 노력하면 저런 회사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나도 저렇게 명함 달고 이렇게 일할 수도 있는데 되게 사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왜 일을 시작했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었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플레이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카카오 오늘 찾아갔습니다, 어디 찾아갔습니다 하면서 계속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 달을 저희가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 달 동안 72개사에 1,100개 정도를 매장도 없고 사이트도 없는 상태에서 팔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한테 설문지를 보내고 맛이 어땠는지, 우리 서비스 이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뭔지를 피드백을 받고 사업을 런칭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0일에 막 개발자 한 명이 이제 열심히 만든 사이트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그때 있었던 게 웹사이트, 샐러드 한 종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샐러드 어택 중에 3곳을 저희가 이제 스파타 해가지고 3곳에 포커 스팟이 있었고, 배송 차량 1명, 배송맨은 저, 네,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그때보다는 괄목할 성장을 해서 저희가 이 정도의 지금 이제 메뉴를 갖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것들은 이제 샐러드뿐만 아니라 식사 대용이 가능한 건강 편의식들로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쪽에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질환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당뇨나 성인병들로 사실 식이, 그리고 저도 이제 친구가 있긴 한데 알츠하이머의 식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객들 니즈가 커서 저희는 이제 식사 대용 프로덕트들 위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정기 배송 서비스, 이런 간식류들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사이트 하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캘린더 신청하는 정도의 레벨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스팟이 많이 늘어났어요. 2016년에 저희가 3곳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00곳 정도 되는 딜리버리 스팟을 갖고 있고요. 거의 다 이제 회사이면서도 카페나 공간주들이 갖고 있는 공간들도 저희의 스팟이 되고 있어서 그런 모델들은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집중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열성적으로 신청하게 만들까예요. 근데 저희가 의도하는 건 아니고 고객분들이 시장에 이런 니즈가 있다 보니까 알아서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왜 신청하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가격이라는 요소 안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저희는 여기에 있는 이제 UX, UI들을 더 디벨롭 시키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바이럴이 잘 될 수 있게 저희가 만들고 있고, 이렇게 스팟이 열리면 이런 것들로 지정을 해서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문하시면 픽업 장소가 다 정해져 있고요. 거길로 이제 내가 픽업하는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한 개도 무료 배송으로 가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면 샐러드 전문점들은 10,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셔야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비슷한 퀄리티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1년 안으로 3,000개 이상의 스팟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장한 그래프인데요. 저희가 2016년에 그 웹사이트 정말 이상한 웹사이트 하나, 뭐 이제 배송맨 하나,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 하나, 이제 뭐 음식 하나 이런 것들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2018년까지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작년에 펀드레이징 받은 시점 대비 4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저희 목표는 1,000개를 언제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가 저희의 이제 목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엄청난 아이디어나 미션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네, 정말 심플하게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어프로치였는데 그걸 검증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와서 저희 팀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샐러드 배달하는 회사 아니면 뭐 건강 편의식 배달하는 회사, 도시락 배달하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인류에게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싶게 뛰어난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될 거야가 저희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자동차를 세계 1등 가는 기업 만들어야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 회사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 이제 1등이니까. 근데 어떤 회사는 예를 들면 인류의 이동을 편하게 하는 회사가 될 거야라고 하면 그 회사는 뭐 오토바이도 만들 거고 자전거도 만들 거고 뭐 킥보드도 만들 거고 하다가 자동차도 만들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주선까지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것도 단순히 이런 것들을 잘 파는 회사가 아니고 뛰어난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가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배운 것들을 좀 요약을 하면 이제 사람과 공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간단하지만 이 문제를 만들고 그 가설을 만들고 해결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크던 작던지 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액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샐러드 판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가서 아이디어 있고 만들어서 팔아보고 고객 경험 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학습한 결과값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나이가 먹었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라는 거를 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절대 힘들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CEO들에 대한 이제 영상들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상 중에 하나이고 여기 스테이지 5라는 채널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인터뷰를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인터뷰를 받고 이제 어떤 것들이 가장 리스크라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아요. 근데 마크 주커버그가 얘기했던 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어느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제가 살아온 히스토리 봤었을 때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큰 안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의 스토리는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삶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